우리 다시 시작하자. 애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싸는 거야.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30년 전 첫사랑의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년 10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30년 전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듯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그 이름 세 글자가 제게는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져도 그 이름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마치 오래된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편지처럼 가끔 꺼내보면 여전히 그때의 설렘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저는 올해 51살 박민호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야. 나야, 영숙이야. 3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4년, 저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연락은 주로 삐삐나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데이트라고 해봐야 학교 앞 작은 다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영수. 같은 과 후배였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재수를 해서 늦게 입학했다고 했죠. 첫인상은 그리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선배. 이번 과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4월 어느 날 도서관 앞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예의 바른 말투로 선배라고 불렀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처럼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믿음직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조별 과제를 함께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월이 되자 캠퍼스는 실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과제를 마치고 학교 뒤편 작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영숙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는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저는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자 영숙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의 그녀 모습이 유독 예뻐 보였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석양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봄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거든요. 6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특히 영숙이는 집안이 엄격해서 연애를 금지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애매한 관계로 지내던 중 7월이 되자 영숙이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가족 모두 부산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선배. 저 다음 주에 부산으로 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녀를 붙잡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날 서울역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는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선배를 좋아했어요. 그 순간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고 영숙이는 짐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련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994년 여름, 제 첫사랑은 부산행 기차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점차 소식이 끊어졌죠. 하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만큼은 제 마음 한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흘러간 30년, 각자의 인생,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숙이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숙이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허전함에 빠져 지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고 다른 여학생들과 만나봐도 자꾸 영숙이와 비교하게 되었죠. 졸업 후에는 서울의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했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영숙이에 대한 그리움도 일상에 묻혀갔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자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의 소개로 몇 번 맞선도 보았고 그 중에서 지금의 전 아내를 만났죠.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영숙이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확실한 자기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1998년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행복했죠. 아이도 생겼고 승진도 했고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점이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비싼 브랜드. 저는 현재에 만족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녀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 했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의견 차이는 계속 있었습니다. 교육관부터 양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는 제가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답답해했죠. 말다툼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수진이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죠. 42살에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이혼 후 몇 년간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곤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만나긴 했지만 어색한 관계가 지속됐고 점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영숙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6살에 같은 교사인 남자와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하더군요. 영숙이의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영숙이는 교사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아픈 남편을 간병하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019년 영숙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살의 나이에 홀로 된 것이죠.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영숙이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공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에는 비슷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죠.
혼자 남겨진 중년의 외로움이라는 2024년 가을, 제가 영숙이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서로의 근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니까요. 2024년 가을, 운명의 전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제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부산 지역 번호인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영숙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목소리는 조금 변했지만 특유의 부드러운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이? 정말 영숙이야? 응, 맞아. 오랜만이야. 정말.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갑자기 목이 메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들한테 물어봤어. 김철수 기억나? 걔가 알려줬어. 김철수는 저희과 동기였는데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말하면 길어. 너는?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무색할 정도로요. 영숙이는 자신의 근황을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으며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다고요. 민호야, 나 내일 서울 올라가. 만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학교 앞 다방. 아, 그곳 아직 있으려나? 우리가 자주 만났던 그 다방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카페를 제안했죠. 학교 근처 스타벅스는 어때? 좋아. 내일 오후 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30년 만에 영숙이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꽤 많이 보였고 주름도 깊어져 있었죠. 영숙이가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일찍 온 것이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우리가 다니던 대학교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캠퍼스도 현대식으로 바뀌었죠. 2시 전가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영숙이임을 알 수 있었어요. 키는 그대로였고 걸음걸이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머리가 짧아졌고 옷차림이 더 단정해진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어요.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수가 많이 변하지 않았네. 사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서로의 눈에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커피 뭐로 할까? 아메리카노면 돼. 예전처럼 소박한 취향은 그대로더군요. 커피를 가져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때처럼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너도 그렇고 말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서로 나눌 수 있었죠. 남편, 많이 아팠다며? 응, 오래 알았어.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영숙이의 눈에 살짝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줬죠. 나도 이혼했어.
17년 전에 힘들었겠다. 영숙이는 자세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공감해 줬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예전에 영숙이를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따뜻함 때문이었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조명이 켜지고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벌써 이런 시간이네. 시간 참 빨리 간다. 영숙이는 그날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KTX를 타야 한다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다시 연락하며 지내자.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영숙이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같은 것을요. 다시 시작된 설렘. 영숙이와 재회한 후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전화 통화도 길어지고 영상 통화도 하게 되었죠. 민호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부산 바다가 너무 예뻐. 영숙이는 자주 부산 바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 갈매기가 나는 모습, 석양이 지는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치 영숙이와 함께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도 부산 가고 싶다. 그럼 놀러와.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영숙이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50살이 넘은 중년이고 각자 아픈 상처도 있었으니까요. 11월 둘째 주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가 안내해준다고 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가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여기야. 손을 흔드는 영숙이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에서 헤어질 때의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부산 처음이야? 대학 때 MT로 한번 온 것 빼고는 처음이야. 그럼 내가 제대로 구경시켜줄게. 영숙이는 정말 좋은 가이드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먹이고 태종대에서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감천마을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함께 걸었죠.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영숙이가 데려간 곳은 해운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와, 정말 멋지다.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바다를 봤어. 마음이 차분해져. 우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갈매기가 울고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죠.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외로웠어. 영숙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정말 혼자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저는 영숙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투룸 아파트였는데 벽면에는 아이들 사진과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 영숙이가 남편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숙이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영숙이를 만든 것이니까요. 영숙이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상처,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민호야,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이상할까? 왜 이상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 특히 아이들이. 영숙이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재혼이나 연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곱지 않으니까요. 영숙아, 우리 이제 자신을 위해 살자. 지금까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잖아. 그 말을 듣고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런 말을 해줘서. 그날 밤 저는 영숙이 집 근처 호텔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설렜거든요.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갑고 쓸쓸했지만 영숙이와 함께라서 따뜻했어요. 민호야, 나 진짜 고백할게. 갑자기 영숙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너를 좋아해. 바다 바람이 영숙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 소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영숙아. 우리는 바다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의 확신이었어요. 사랑의 재발견. 영숙이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거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설렘의 요소였어요.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만났습니다. 어떤 주는 제가 부산에 가고 어떤 주는 영숙이가 서울에 올라왔죠. 마치 대학생 연인처럼 설렜습니다. 12월 첫째 주, 영숙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 앞 그 다방 자리네. 지금은 치킨집이 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 다방에서 마주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 그때 너 설탕을 엄청 많이 넣었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영숙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학교 뒤편 언덕도 가볼까? 그 언덕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남겨진 작은 공간이었는데 벤치 하나가 새롭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와, 벤치도 생겼네. 우리는 그 벤치에 앉아 캠퍼스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는 서서 바라봤던 그 풍경을 이제는 앉아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그때 여기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해?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싶냐고 물어봤지. 그때 내 대답도 기억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영숙이가 제 팔을 끼고 기대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야? 응, 그리고 너야말로 그런 사람이야.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우리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뭘? 새로운 인생, 함께하는 인생. 영숙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나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해. 뭐가? 우리가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 전 추억 때문에. 영숙이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향수와 현실적인 사랑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숙아, 나는 30년 전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의 나는 주름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모든 게 너야.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고 그게 바로 지금의 너를 만든 거잖아. 저는 영숙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어렸어.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잖아.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 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12월 중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이가 서울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이었죠. 정말 괜찮아?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응.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영숙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거야.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영숙이의 당당함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영숙이와 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촛불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야,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해. 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같아. 레스토랑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영수가, 내년에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제 프로포즈에 영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응, 이제 우리 나이도 많은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아이들 축복을 받고 하자. 양쪽 다. 당연하지.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포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영숙이와 저는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산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와, 정말 멋지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영숙이가 감탄했습니다. 새해 소원 빌었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서로에게 소원이 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은 소원이었을 거예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1월 중순, 드디어 영숙이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짐을 싸서 올라온 것이죠. 저는 제 원룸을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고 영숙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울 사람이네. 응, 30년 만에 다시 서울 생활. 영숙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근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요가 클래스도 등록했어요. 저는 그런 영숙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양쪽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26살이 된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빠 혼자 지내는 거 안쓰러웠는데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네, 아빠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죠. 아들의 축복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숙이의 아이들은 조금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딸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5년이 넘었어, 미영아.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영숙이는 딸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만나 진심을 전했죠.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곁에서 함께 하고 싶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영숙이가 서울에서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3월, 봄이 오면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식을 원했어요. 직장은 어떻게 할까? 작은 곳이면 돼.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자. 우리는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3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4월 첫째 주, 벚꽃이 만개한 주말에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선택한 영숙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역시 전통 한복을 입고 신랑이 되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결혼식장에 온 대학 동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야. 부럽다. 부러워.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양쪽 아이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준 것이었습니다. 영숙이의 딸도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미영아.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영숙이가 좋아했던 바닷가를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 처음 고백했었지. 그때 생각난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민호야,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어. 영숙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금세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랑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야.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저희처럼 중년에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취미를 함께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뭐가 좋을까? 고민 끝에 우리는 사진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첫 사진 수업 날, 우리는 초보자용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색하네. 이거 나도. 스마트폰으로만 사진 찍어봤는데, 하지만 수업을 받으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빛과 구도, 색감에 대해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영수가, 저기 봐. 빛이 정말 예쁘다. 진짜네. 사진 찍어볼까? 우리는 틈만 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강, 궁궐,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아갔어요. 9월, 우리는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를 빌려 작은 전시회를 연 것이죠. 제목은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사진들이네요. 어떻게 이런 감각이 있으셔요? 카페에 온 사람들의 호평을 들으며 우리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시각으로 담아낸 일상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잘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그해 가을, 우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영숙이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았고, 저도 혼자 간 출장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갈까? 일본은 어때? 가깝기도 하고. 우리는 교토를 선택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전통 건축물이 많아 사진 찍기에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10월 말, 단풍이 절정에 달한 교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바라본 전경,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 금각사의 황금빛 지붕. 와, 진짜 그림 같다. 사진으로는 이 감동을 다 담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풍경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도 많이 담았어요. 영수가, 이리 와봐. 배경이 정말 예뻐. 민호야도 여기서 봐. 빛이 정말 좋아.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여행을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는 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을걸. 그러게.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어요. 젊을 때처럼 불타오르는 열정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안정된 사랑이었죠. 시간이 주는 선물, 결혼 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을 준비했어요. 다시 처음 만났던 학교 근처 카페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여기서 만났었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나도. 30분 일찍 와서 기다렸잖아. 우리는 그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리 어색함은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편안한 부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결혼하고, 이사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가장 좋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영숙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거,
서로를 챙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민호야, 나 하나 제안이 있어. 뭔데?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책? 응. 우리처럼 중년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영숙이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글 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천천히 해보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시간을 내어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1994년 그 봄날부터 써볼까? 좋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글을 쓰면서 우리는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들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 부산 가는 기차에서. 나도 그 후로 한동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가 어려웠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가 겪었던 아픔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의 원고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전문 작가의 글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출판사에 한번 보내볼까?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몇 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출간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작가가 되는 건가? 믿어져? 6개월 후 우리의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의 재회,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가 또 왔어. 정말 뿌듯하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독자들로부터 오는 편지와 메일들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의 행복. 2027년 현재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54, 영숙이는 55이 되었어요. 나이는 더 들었지만 마음만은 더욱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충만합니다. 아침 7시에 함께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영숙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제가 구워주는 계란 후라이로 아침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보내죠. 민호야, 오늘 사진 동호회에서 전시회 준비 모임이 있어. 나도 오늘 아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손자 보러 가려고. 네, 저에게 손자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결혼해서 올해 아이를 낳았거든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보니 새로운 기쁨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지훈이가 저와 영숙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영숙이는 지훈이를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거든요.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 요리 최고. 영숙이의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영숙이의 딸 미영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호 삼촌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영숙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올해 봄 우리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에요.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주도 생활 어떨까? 바다도 보고 공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제주도 서쪽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큰 규모는 아니고 4에 5개 방 정도의 아담한 펜션이에요. 손님들에게 우리 이야기도 들려주고 사진도 가르쳐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만의 특별한 펜션을 만들어 보자. 펜션 이름은 30년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볼 거예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이거 봐. 우리 첫 데이트 때 영화표.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이건 뭐야? 30년 전 편지? 어머, 이런 것까지. 오래된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꼈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청춘부터 지금의 중년 부부까지 참 긴 여정이었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못했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함께 하게 된 걸 감사해야지. 남은 시간들은 더욱 소중히 보내자. 제주도 이사를 앞두고 우리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처음 제외했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 다시 만난 지 벌써 3년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때 이렇게 될 줄 상상했어? 전혀. 그냥 옛 친구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페에서 나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한강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수가, 나 정말 고마워. 뭐가?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고마워. 다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해줘서. 우리는 한강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반사되고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야말로.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터전, 제주도에서 2027년 5월 드디어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작은 마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우리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 펜션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어요. 아침에는 일출을, 저녁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우리도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펜션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음식 준비, 예약 관리, 모든 것을 둘이서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민호야, 오늘 체크인하는 손님들 중에 우리 책 읽고 온 분이 계셔. 정말 30년 만에 재회한 이야기를 듣고 꼭 오고 싶었다고 하시더라. 우리 펜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연세 드신 부부들,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는 분들,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 사장님들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용기를 얻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곳으로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행하는 사진 교실이 인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의 방향이에요. 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초보자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었어요. 가을에는 제주도의 단풍과 억새를 찍으러 오는 사진 동호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출사를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제주도 생활 어때? 최고야.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있을 줄 몰랐어. 겨울이 와도 제주도는 따뜻했습니다. 본토에서 추위를 피해 오는 손님들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겨울 제주도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한라산 설경부터 해안가 동백꽃까지 사계절 내내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제주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펜션 운영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올해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내년에는 뭘 해볼까? 펜션 운영도 안정되었으니 우리만의 사진전을 열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제주도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전. 우리는 또 다른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펜션 테라스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영숙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뭐 써? 우리 이야기. 또? 제주도 생활 이야기를 추가하려고. 3년 전,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습관도 알고, 취향도 알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비슷해졌어요. 민호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 만약 3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게. 지금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것 같아.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했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고 따뜻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다니 정말 뿌듯해. 얼마 전에도 한 60대 여성분이 펜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사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영수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신기하다. 그러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며 살고 있을 뿐인데. 해가 서쪽 바다로 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은 정말 장관이에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고 바다가 황금색으로 반짝입니다. 오늘 노을도 예쁘다.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 내일은 또 어떤 노을을 보여줄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내일이 있습니다. 함께 볼 노을들, 함께 찍을 사진들, 함께 만날 사람들. 민호야, 고마워. 뭐가? 내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20살의 첫사랑도 아름답지만 50 넘어서 찾은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워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만나는 사랑,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서도 50년이 지나서도요. 그리고 혹시 마음 한구석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세요. 저희처럼 아름다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영수가 내일은 뭘 할까? 아침에 해변 산책하고 오후에는 사진 교실 있고 저녁에는 그냥 우리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자. 좋아. 그렇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보여줘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빛나자. 오래오래. 3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주도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30년만 펜션에 들러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영숙이는 제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써나가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언제든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시간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